자,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꽃을 의미합니다. 자, 꽃나무라든가 화초, 지란, 덩쿨식물이라든가 갈대, 잡초 등의 비유를 많이 하죠. 을목은. 또 을목은 뭘로 보냐면 옷을 만들고 옷을 수선하는 실 또는 이불이라든가 겨울철에 방한복을 만들 때 쓰는 오리털이라든가 이 털 같은 것도 을목에 해당합니다. 또 하늘 나는 새 있죠. 새. 이 을목할 때 을자가 한자로는 새 을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을자의 모양을 잘 이렇게 보게 되면은 호수 위에 백주가 한 마리 이렇게 떠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을목은 나무도 의미하지만은 털이라든가 그다음에 하늘을 날아가는 새, 이런 것들을 많이 의미하게 되죠. 다음으로 을목의 성정을 보게 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와 같다 그랬고 실과 같다 그랬고 따뜻한 털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을목은 되게 보면 부드럽고요. 온유하면서 굉장히 유연해요. 갑목 같으면 되게 뻣뻣하고 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을목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잘 휘날릴 수 있다 그럴까요? 바람에 잘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을목의 성정이고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갑목 같은 경우는 부러지죠. 근데 을목은 어떠한 역경이 오더라도 그 역경이 닥치는 것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생력도 아주 강한 편이죠. 그리고 을목일간들은 되게 이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상냥하고 이 붙임성들이 되게 좋아요. 잘 엉겨붙는다 그랬죠. 아까 그 을목을 덩쿨식물 이런 걸로 비유를 한다 그랬는데 나팔꽃이라든가 등나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다른 나무라든가 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타고 넘어가죠. 그래서 을목일간들이 사람들한테 잘 이렇게 엉겨붙는다 그럴까요? 잘 친화력 있게 아주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질과 그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한 가지 을목에서 꼭 알아둬야 할 점이 뭐냐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습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습목. 자, 습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물에 젖은 나무죠. 물에 젖었다고 해서 마른 나무를 갖다가 물에다 담갔다가 꺼냈느냐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나무 자체가 물을 많이 머금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물을 머금고 있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나무죠. 살아있는 나무. 봄에 고로쇠 나무에서 고로쇠 물을 채취를 하죠. 봄에 인묘월이 목이 가장 왕할 때입니다. 목이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애기들도 사람들도 왕성한 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때가 목이 가장 왕할 때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목이 살기 위해서 물을 많이 빨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봄에 고로쇠 물을 봄에 채취하는 거죠.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에는 나무가 활동을 그렇게 크게 많이 하지 않아요. 특히 가을, 겨울에는. 그래서 이때는 나뭇가지를 꺾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똑똑 부러지죠. 근데 봄의 나무는 꺾으면 이게 똑 부러지는 게 아니라 습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잘 부러지지 않아요. 이게 꺾으면은 그 안에가 파랗게 생기가 돌고 있죠. 그게 봄의 나무고 그것이 을목의 습성인 것이죠. 물을 잔뜩 머금고 있는 그런 나무를 을목이라고 합니다. 자, 을목은 금방 말했던 것처럼 습목으로 보는데 반대로 양목인 갑목은 습목이 아니라 마른 나무로 봐요. 마른 나무라고 해서 그러면 죽은 나무냐? 그렇게 보는 건 아닌데 음목인 을목이 습목이라고 봤을 때 그 반대되는 양목의 경우는 이제 마른 나무죠. 쉽게 말하면 이제 겨울에 난방하기 위해서 이제 큰 나무를 도끼로 잘라서 잘 말려놓은 장작 같은 개념. 이런 것이 이제 갑목이죠. 그래서 일간 중에 정화라고 하는 일간이 있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화라 그래요. 등촉화. 촛불이라든가 라이터 불이라든가 이런 불들을 말하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자기 스스로 자생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가스 라이터 같은 경우는 가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모닥불 같은 경우는 나무가 있어야
그 불꽃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목이 필요한 거예요. 정화 입장에서 목은 인성에 해당이 되죠. 나를 생주해주는 어머니 같은 것. 그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성인 목이 필요한데 간목은 마른 나무라 그랬고 을목은 순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정화는 순목인 을목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마른 나무인 간목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간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명리에서 이런 말 있죠. 정화 입장에서 간목을 보면 나를 낳아준 친엄마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가을이 됐건 겨울이 됐건 정화가 나를 낳아준 친모인 간목을 얻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반면에 습목인 을목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한여름에 모기가 시골에서 모기가 극성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들여서 뭐 좀 이렇게 쑥 같은 거 뜯어다가 이렇게 쑥불을 피우죠. 그러면 이제 쑥이 불이 활활 타는 게 아니라 연기만 모락모락 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젖어 있기 때문에요, 나무가. 그래서 마치 정화가 일목을 보게 되면 쑥불 피우는 것 같아요. 불이 살질 않아요. 오히려 정화의 불이 꺼질 수도 있죠. 이것이 정화일간이 간목을 보느냐 을목을 보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화일간들이 간목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나의 친엄마를 얻었으니까 힘도 세지고 머리도 좋아지고 인성이니까 공부도 잘할 수도 있고 뭐 그런다고 보면 정화일간이 을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연기만 모락모락 납니다. 공부가 잘 되겠어요? 딴 생각만 나겠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일간별로 일주희기라고 해서 어떤 오행을 보면 좋고 어떤 오행을 보면 나쁘고 이런 것이 이제 각 일간별로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가장 먼저 중요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간입니다. 일간. 일간이 간목이냐, 을목이냐, 병화냐, 정화냐, 뭐 무토냐, 기토냐, 경금이냐, 신금이냐, 임수냐, 개수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가 다르고 개수가 달라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해수 큰 바닷물과 같은 것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해서 이슬이라든가 아니면 뭐 옹달샘 같은 그런 물이죠.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큰 물이기 때문에 칠살 무토를 보는 걸 좋아해요. 칠살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고요. 근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이기 때문에 토를 보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개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무토라고 하는 건 정관이죠. 그러면 뭐 사길신이라고 해서 뭐 정관, 정제, 정인, 식신 이 네 가지 신은 뭐 좋은 거니까 뭐 사주에서 보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개수인 우로수가 무토를 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옹달샘 옆에 흙이 잔뜩 쌓여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개수가 탁수가 되죠. 탁수가. 그래서 개수 일간들이 기토나 무토가 많게 되면 신경이 그래서 좀 많이 예민해져요. 신기하게도. 자, 이런 것은 이제 시간에 대한 어떤 성정에 관한 것인데, 이런 것은 이제 해당 시간에 또 다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다시 명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